안녕하세요. 오늘도 만요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닭 두 번째 시간으로 닭 요리 중에 닭백숙하고 닭으로 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치킨 데리야끼 오늘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닭백숙에 닭을 좀 볼 건데요. 제가 닭 첫 번째 시간에 닭을 손질할 때 표면을 소금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나중에 스킨이 쫄깃쫄깃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소금으로 한번 닦아놓은 닭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오늘 닭백숙을 할 건데요. 닭백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 안에다가 내용물을 채우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쌀이랑 나머지 재료들 넣고 채워서 다리를 여며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오늘 누룽지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서 별도로 배 안쪽에다가 향신채를 집어넣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인삼이나 황기 이런 약재부터 시작해서 대추, 그다음에 파마늘 이런 향신채까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찹쌀, 불린 찹쌀을 좀 넣어가지고 안에다 밥을 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냥 할 거라서 안쪽이랑 겉쪽 다 깨끗이 세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꼬리 제거를 했고요. 닭 날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건데, 지금 이제 닭 다리를 여미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속 내용물을 채웠을 때는 꼭 여며 주셔야 하고요. 그래야지 속 내용물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껍질 스킨이 있는데, 여기를 칼집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닭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여며지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마저 해드릴게요. 이렇게 여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빼가지고 마저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닭 다리를 여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닭 다리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닭 다리가 좀 큰 토종닭이나 사이즈가 큰 닭들 좀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닭 다리에 칼집을 넣고 이렇게 여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좋고요. 편한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보시면 닭 사이즈가 약간 조그맣죠. 그래서 이 닭 같은 경우는 백숙용 닭은, 일반 닭을 쓰시는 경우는 1kg에서 1.2kg 정도 사이즈가 가장 적당하고요. 이제 토종닭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커지죠. 그래서 이 닭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굽는 시간이 달라지는 부분이세요. 1kg에서 1.2kg 정도는 30분에서 40분 내외 정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토종닭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뼈나 이런 것들이 억세서 삶아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목 부위가 이제 저희 닭은 오늘 여기가 손질이 돼가지고 있는 걸 구매를 해가지고 와서 이대로 둘 건데, 목 부위가 긴 안으로 이렇게 갖고 쏙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닭은 손질해가지고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닭백숙에 들어갈 향신채를 좀 준비를 할 건데요. 저는 오늘 한약재나 이런 것들 없이 대파랑 그 다음에 마늘, 통후추 이렇게 세 가지만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강이나 대추 이런 것들 다 넣으셔도 되세요. 파랑 대추 같은 경우는 기름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잡냄새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더 쓰셔도 좋은데 저는 요만큼만 오늘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대파는 국물에다가 그냥 가볍게 넣을 거라서 2등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늘은 꼭지만 좀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꼭지가 보통 들어가면은 떫은 맛을 낸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지 제거한 마늘 준비해 주시고, 통후추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통후추는 국물에다 넣고 잡냄새를 잡을 건데, 이따가 저는 체에다 깨끗이 해가지고 누룽지 백숙을 할 건데 너무 귀찮으시면 통후추는 그냥 간 후추 같이 사용하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야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는 닭백숙을 끓여볼게요. 지금 저는 물을 끓였습니다. 이 물은 저는 1kg 닭에 한 2.5리터의 물을 잡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닭이 잠길 만큼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물이 팔팔 끓는 물에 향신채를 좀 넣을게요. 아까 손질한 3가지 향신채,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넣을 겁니다. 소금을 넣을 겁니다. 닭백숙에 간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맛을 약간 잡아주는 부분 정도로 해가지고 소금을 좀 넣고 나면 나중에 마무리 간할 때도 되게 좋고요. 닭 자체의 맛도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끓는 물에 향신채를 다 넣고요. 닭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센 불로 하시다가 팔팔 다시 끓으면은 중불로 줄여가지고
30분 이상 끓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닭이 끓고 있는 동안 누룽지 백숙에 누룽지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찹쌀밥을 그냥 밥솥에다 지어놨어요. 근데 이제 제 건 조금 식었는데 뜨끈한 찹쌀밥이 되고 나면 여기다가 저는 간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소금 간 하셔도 좋고 간장 간을 하셔도 좋으세요. 근데 이제 따끈할 때는 간장 간을 하시면 감칠맛이 딱 올라가고 색깔이 고르게 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식은 밥이 되었을 때는 간장이 하면 아마 뭉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소금하고 참기름으로 간을 살짝만 할게요. 그래서 소금하고 참기름으로 간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누룽지를 해놨을 때도 감칠맛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기름이 들어감으로써 이따가 이걸 지질 텐데 들러붙지 않고 지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밑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룽지를 만들 겁니다. 요거는 해가지고 후라이팬에 지지셔도 되고요.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넣고 돌리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간장 양념을 할 건데요. 저는 겨자를 조금 쓸 거예요. 근데 연겨자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이제 연겨자는 어딘가 소스에 들어가고 나면 덩어리 다 뭉치잖아요.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을 먼저 넣고요. 거기다가 연겨자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과 연겨자를 먼저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설탕은 수분을 흡수하는 약간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물이랑 같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설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설탕이 녹으면서 나달나달 풀리게 됩니다. 물론 이게 너무 귀찮으시면 작은 믹서기에 그냥 쓱 돌려주셔도 좋긴 한데 간장이랑 식초, 간장 2개에 식초 하나, 설탕 하나 비율로 해가지고 푸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겨자는 푸시면 되세요. 설탕 다 녹도록 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기름 살짝만 넣을 겁니다. 고추기름 약간 알싸한 맛이 싫으시면 고춧가루를 조금 같이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고기 찍어 먹을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뭉쳐놓은 누룽지를 좀 지질 건데요. 누룽지는 이대로 해가지고 지질 때 좀 넉넉하게 오랫동안 지지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룽지가 훨씬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가볍게 해서 지져주셔도 좋고 에어프라이어에 딱딱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요거 노릇하게 계속 좀 지져줄 겁니다.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뒤집어서 한번 쫙 눌러주시면 되세요. 닭을 꺼내고 그 다음에 채 한번 받친 육수에다가 육수가 팔팔 끓으면 아까 만든 누룽지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팔 끓는 거 불 줄여서 중불 정도에서 밥이 풀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같이 넣으셔도 좋은 게 녹두나 이런 것들이 같이 넣으셔도 좋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밥이나 그냥 흰 쌀을 넣으셔도 좋긴 하겠지만 또 누룽지가 내는 구수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수함을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고요. 나머지 야채나 이런 것들 곁들이셔도 좋긴 한데 누룽지 찹쌀죽 같은 경우는 누룽지만 넣는 게 또 가장 깔끔한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저 좀 끓여줄게요.